오토바이나 타고 온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안 불어? 뜨거운 국물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펄퍽. 남성의 얼굴과 옷이 순식간에 국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빠! 미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남성은 딸과 함께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미자는 빈 국그릇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봐.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두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모든 것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펜트하우스. 이른 아침 햇살이 넓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성 회장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세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억짜리 펜트하우스지만 집안 곳곳에는 사치스러운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수한 가구와 책들로 가득한 소박한 서재 같은 분위기였죠. 또 내 얼굴 추측 기사로군. 대성 회장은 태블릿으로 아침 뉴스를 훑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내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성그룹의 회장이지만 그는 평생 언론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추측성 기사만 쓸 뿐 정확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대성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경영서적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채운 딸 미소의 사진들.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딸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는 딸의 최근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외동딸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는 미소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미소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중견식품회사인 사마식품에서 근무한 지 벌써 3년째였죠.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녀였지만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재계 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평범한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미소는 자리에 앉자마자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소 씨, 어제 보낸 기획안 정말 훌륭했어요. 32살의 무역 상무였습니다. 미소보다 4살 위인 그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였죠. 하지만 무엇보다 미소의 남자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상무님. 미소가 수줍게 웃자 무역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1년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최근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무역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미소 씨. 그는 서둘러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아니, 지금 회의 준비 중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받는 내내 무역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 시각 사마식품 대표이사 집무실에서는 상철 대표와 그의 부인 미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59의 상철 대표는 회사 경영에 나름 열심이었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늘 부인인 미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55의 미자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직원들 복지는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괜히 돈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여보, 직원들 사기도 생각해야. 상철 대표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비치자 미자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회사 경영을 알아요? 내가 시집 올 때 이 회사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내 친정 돈으로 살린 회사예요. 상철 대표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는 한 번도 아내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혁은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무혁아, 앉아라. 미자는 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결혼하겠다는 여자 미소라고 했지?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니? 어머니, 미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는데? 무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류 쪽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물류? 그럼 뭐야, 배달 같은 거 하신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소 자체를 봐주세요. 하지만 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단 상견례는 해봐야겠구나. 우리 격에 맞는 한정식 집으로 내가 예약할게. 그쪽한테 전화번호 알려줘. 그 무렵 대성 회장의 집에서는 미소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대성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다음 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아빠도 괜찮으시죠? 대성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소야, 사람이라는 건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정작 급할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란다. 상견례 자리에서 잘 보렴.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다. 그냥 네가 행복하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하단다. 대성 회장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미묘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우리 격에 맞는 곳이어야지. 그쪽에서 우릴 어떻게 보겠어요? 미자는 상철 대표에게 말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상견례 날 입고 갈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미자는 남편 몰래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대한흥신소죠? 사람 신상 조사 좀 부탁하려고요. 미자는 미소의 이름과 회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탐정에게 넘겼습니다. 사돈댁의 배경을 미리 파악하고 싶었던 거죠. 사흘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조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딸은 회사 경력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아버지 쪽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집 주소도 평범한 아파트고요. 미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변변찮은 집안이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미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우리 무혁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도 한참 없네. 한편 대성 회장은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정장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옷장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는 그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깔끔하지만 수수한 국산 브랜드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지. 하지만 과시는 필요 없어. 거울 앞에 정장을 대보던 대성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좋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급할 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인데 잘 됐으면 좋겠구나. 그날 저녁 미소는 무혁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혁 씨, 우리 아버지가 좀 평범하세요.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룹 회장이라는 걸 말하기가 왠지 꺼려졌어요. 무혁은 미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소 씨, 괜찮아요. 사람이 중요하지 배경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건 미소 씨잖아요.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우리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무혁의 다정한 말에 미소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무혁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말이죠. 이튿날 미자는 청담동의 명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 드레스로 주세요. 그리고 이 구두하고 가방도요. 미자가 고른 건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최신 드레스였습니다.
가격은 800만 원이 넘었죠. 구두와 가방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선제압해야지. 우리 격을 보여줘야 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온 미자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벤츠는 이미 광을 낸 상태였습니다. 차량 디테일링까지 받아서 거울처럼 반짝였죠. 완벽해. 집에 돌아온 미자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엑셀 파일에 예단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반지 100돈, 시계는 명품으로, 한복은 최고급 맞춤으로, 이불은 명품 브랜드로 등등. 미자가 적어내려간 예단 목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4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후후, 이 정도면 그쪽 기가 확 죽겠지. 미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프린터로 목록을 뽑아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상철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견례는 그냥 좋게 하면 안 될까?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은데.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요. 혼사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지만 당신이 알아서 뭐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날 옷이나 잘 차려입고 오면 돼요. 상철 대표는 결국 한숨만 내쉬고 말았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죠. 상견례 하루 전 대성 회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세단이었지만 사실은 최고급 수입차에 방탄 기능까지 탑재된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외부의 로고를 떼어내고 번호판도 평범하게 달아서 눈에 띄지 않을 뿐이었죠. 김 기사, 상견례 날 출발 시간 아시죠? 네,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대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뒷좌석에는 딸을 위해 준비한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무역은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잘 될까? 어머니가 미소를 좋아해 주실까?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역은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까다롭고 체면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분이라는 걸 말이죠. 아니야, 괜찮을 거야. 미소는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잖아. 어머니도 분명 인정해 주실 거야. 무역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예단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해. 그쪽 수준을 확실히 파악하고 우리 집안 격도 똑똑히 보여줘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미손의 집안을 깔보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내일이면 두 집안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파국으로 치달을지 말이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대성 회장은 아침 일찍 정장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기사가 이미 차량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출발하시죠. 그래요. 시간 넉넉하게 출발합시다. 차는 순조롭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정식집까지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1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시동을 걸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정비소에 연락해서 견인차를 불러야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오후 5시 10분입니다. 약속 시간은 6시였습니다. 대성 회장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다른 차량을 부를 시간이 없겠어요. 택시를 잡읍시다. 하지만 그때 도로 상황판에 빨간불이 가득했습니다. 앞쪽에서 큰 사고가 나서 도로가 완전히 막힌 거였습니다. 이런, 우회로도 다 막혔네요. 대성 회장은 휴대폰으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어디를 돌아가도 최소 1시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촉박한데. 바로 그때 옆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차들은 꽉 막혀 있었지만
오토바이는 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죠. 대성 회장은 재빠르게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토바이를 세운 배달기사는 깜짝 놀라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급한 약속이 있는데 차가 고장났습니다. 오토바이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대여료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대성 회장은 지갑에서 1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배달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요? 네, 정말 급합니다. 부탁드려요. 그럼 조심히 타고 가세요. 배달기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오토바이 키를 건넸습니다. 대성 회장은 능숙하게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즐겨 탔던 터라 운전은 문제없었죠. 기사님, 차량 정비는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대성 회장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막힌 차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상철 부부는 이미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자는 800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도 수천만 원짜리였죠. 상철 대표 역시 고급 양복에 명품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벤츠가 한정식 집 입구에 멈추자 종업원이 공손하게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차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심히 하세요. 비싼 차예요. 미자는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죠.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예약한 김미자입니다. 아, 네. 귀빈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한정식 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었죠. 미자는 자리에 앉아 손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완벽한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 전화가 왔는데 조금 늦으신데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늦어? 첫 만남에 늦다니 벌써부터 신경 쓰이네. 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후 6시 15분 한정식 집 입구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대성 회장은 헬멧을 벗으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오토바이를 타고 온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님, 오토바이는 저쪽에 세워주세요. 주차관리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성 회장은 오토바이를 주차장 한쪽에 세우고 정장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미자가 우연히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머, 저 사람 뭐야? 오토바이 타고 이런 고급 식당에. 미자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종업원이 문을 열고 그 사람을 안내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 이쪽입니다. 대성 회장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자와 상철 부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오토바이를 타고 온 그 사람이 바로 사돈이었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대성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대답도 없이 대성 회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봤습니다. 명품도 아닌 평범한 정장, 비싼 시계도 없는 손목, 그리고 방금 오토바이를 타고 온 모습까지. 미자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철 대표도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를 받았지만 표정은 영 불편해 보였죠. 아빠, 오셨어요? 딸을 본 대성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미소야. 늦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무역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이미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불안한 얼굴로 어머니와 대성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 일단 앉으시죠. 상철 대표가 어색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파국의 시작이었죠.
한정식 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자는 대성 회장을 바라볼 때마다 코웃음을 치듯 표정을 찌푸렸죠.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미소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자는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대성 회장을 쏘아봤습니다. 그쪽은 무슨 일 하세요? 반말은 아니었지만 존댓말 속에도 깔보는 투가 역력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돈에게 할 말투가 아니었죠. 물류 배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류 배송요? 그러니까 배달 일하신다는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배달일로 단정 지어버린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성 회장은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생각도 없었고 상대가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미자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 앉은 상철 대표도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부터 미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봐, 여기 물 좀 갖다 줘요. 미자는 지나가던 종업원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고급 식당의 종업원에게조차 함부로 대하는 태도였죠.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물을 갖다 주자 미자는 대성 회장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참 고생이 많죠. 배달도 그렇고. 노골적으로 대성 회장을 깔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무역은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가 보였던 거죠. 어머님. 미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너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버릇없이 끼고 있어. 가정교육이 형편없네. 그러고는 미자는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예단 목록입니다. 한번 보시죠. 미자는 목록을 대성 회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성 회장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금반지 100돈, 명품 시계, 최고급 한복, 명품 이불 세트 등등. 합계 금액은 4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대성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미소는 그 금액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이거 밑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야. 혹시 부담되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당 못할 거면 결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역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미소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가정교육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혼수 준비 같은 것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성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까 가정교육 운운할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미소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꺼내다니.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미소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아이고, 제가 좀 직설적이긴 하죠. 하지만 솔직한 게 좋잖아요. 미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성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제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집안과는 혼사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미소야, 우리 가자. 대성 회장은 미소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뭐? 당신이 감히? 미자가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놓여있던 찻잔이 덜컹거렸죠. 여보, 진정해요. 상철 대표가 아내를 말렸지만 미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여가, 넌 이렇게 예의 없는 집안의 애를 인사시키겠다고 데려온 거야? 무역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미소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입을 열지 못했죠.
대성 회장과 미소는 방을 나섰습니다. 잠깐만, 어디 가려고 그래요? 미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식당 복도까지 쫓아온 거죠. 내 앞에서 이딴 식으로 행동한다고. 감히.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과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대성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자는 홧김에 근처 테이블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성 회장을 향해 국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대성 회장의 얼굴과 정장에 쏟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아빠. 미소가 놀라서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대성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얼굴을 닦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대성 회장은 미소와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상철 대표와 무혁이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하지만 미자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뭐가 어때서? 저런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우리한테. 식당 밖 대성 회장은 빈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미소야. 차라리 잘 됐어. 지금 알았으니까. 미소는 차 안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란다. 아빠, 저 회사도 그만둘 거예요. 그런 집 아들이랑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대성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판단한 거라면 아빠는 존중한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대성 회장은 조용히 서재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세요. 어떤 조사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사마식품이요. 재무제표, 거래처 명단, 주요 인맥. 모든 걸 파악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대성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소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가 들려 있었죠. 미소 씨, 갑자기 웬 사직서예요? 인사팀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 처리 부탁드려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무혁과 마주쳤습니다. 미소 씨. 무혁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가가 퀭해 있었죠. 미소 씨,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좀 그러셨지만. 그러셨다고요? 미소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좀 그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얼굴에 국을 끼얹으셨어요. 그건 어머니도 흥분하셔서. 무혁 씨, 당신은 그때 뭐 했어요? 끝까지 침묵만 하셨잖아요. 무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기 사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됐어요. 미소는 손을 들어 무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고 그게 답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당하게 두고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랑은 함께할 수 없어요. 미소 씨. 무혁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소는 뿌리쳤습니다. 사직서 냈어요. 이제 회사에서도 안 볼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소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무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미소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붙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혁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식당은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미소 씨 그만뒀대요. 정말요? 갑자기요? 무혁 상무님이랑 헤어졌다던데요. 어머,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상철 대표 집무실에서는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 너무 심했어요. 사람 얼굴에 국을 끼얹다니. 상철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자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거지 같은 집안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눈독 들이더니 오히려 먼저 자리를 차고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요. 어차피 잘된 일이에요. 저런 집안이랑 혼사 맺었으면 우리만 손해였어요. 미자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무혁이는 괜찮대요. 지가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젊은 애가 그깟 거 한 번 못 이겨내. 미자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성 회장의 서재로 비서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1차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말해보세요. 사마식품은 재무구조가 생각보다 취약합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고 주요 거래처가 몇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또한 납품 과정에서 비리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간 건들이 꽤 있습니다. 대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처 명단 확보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성 회장은 천천히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이 거래처들 중에 우리 계열사와 관련된 곳이 있군요. 네, 상당수가 대성그룹 계열사의 협력업체들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미소는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밀린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미소야, 저녁 먹자. 네, 아빠. 식탁에 마주 앉은 부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니다, 미소야. 사람을 본다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란다. 특히 평소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번 일로 네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앞으로 더 현명해질 거야. 대성 회장은 딸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야, 복수라는 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원칙과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미소는 아버지의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대성 회장은 다시 한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단계를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 대성 회장은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마식품과의 모든 거래를 재검토하십시오. 회장님, 사마식품과는 오래 거래해온 업체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 계열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재검토 후 거래 지속 여부를 판단하되 가급적 계약 해지 쪽으로 결론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 회장의 지시는 곧 명령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마식품 영업팀에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네, 계약 해지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업과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도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납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거래해왔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 전화가 하루에도 서너 통씩 걸려왔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거죠. 상철 대표는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납품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상철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미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만 붙잡고 있네요. 여보, 큰일 났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대요. 뭐? 갑자기요? 미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본사 방침이라는 말만 하고.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요즘 다들 어렵다잖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걱정 마세요, 여보. 우리 인맥도 있고 금방 새 거래처 찾을 수 있어요. 미자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무역의 사무실은 서류 더미로 가득했습니다. 미소가 그만둔 후 그녀가 담당하던 업무까지 모두 무역에게 떨어진 거죠. 상무님, 이 기획안은 언제까지 완성됩니까? 상무님, 거래처 미팅 일정 잡아야 하는데요.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왔습니다. 무역은 야근을 반복하며 일을 처리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회사 분위기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회사 괜찮은 거죠? 요즘 거래처가 많이 끊긴다는 소문이 있던데.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역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회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일시적인 거예요. 곧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철 대표는 언론사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기자님, 다음 달에 계획했던 우리 회사 홍보 기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대표님, 죄송한데 그거는 취소됐습니다. 네. 갑자기요? 편집국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상철 대표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거래처도 끊기고 언론 홍보도 막히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에서는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말씀하세요. 사마식품의 납품 과정에서 품질 검사 누락건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 납품 과정에서 유통기한 조작 의혹도 있습니다. 대성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네, 내부 고발자를 통해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는 잘 보관해 두세요.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미소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사마식품 본사 건물이 비쳤습니다. 사마식품, 주요 거래처 이탈로 경영 악화 우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미소는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혹시 이게 아빠가 하신 건가요? 대성 회장은 책을 덮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아빠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는단다. 다만 우리 회사가 거래할 업체를 선택할 권리는 있지. 하지만 미소야, 세상에는 두 가지 복수가 있단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덤비는 것, 또 하나는 원칙과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거지. 원칙과 시스템이요? 그래. 아빠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아. 다만 상대방의 실체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미소는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마식품 사무실에는 회사를 걱정하는 직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상무님 들으면 어떡해.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무역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소 씨, 보고 싶네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상철 대표는 제1은행 여의도 지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대출 연장 신청서가 들려 있었죠. 지점장님, 저희가 이 은행과 거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지 않습니까? 상철 대표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1은행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 방침이라 제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본사 방침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방침입니까?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위에서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지점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대출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달이라니.
그건 너무 급한데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은행을 나온 상철 대표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20억이 넘는데 어떻게 한 달 안에 갚는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른 은행들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국민은행이죠? 대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하지만 어느 은행이든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귀사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철 대표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자가 홈쇼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행은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대출 연장도 거절당했고 다른 은행들도 다 안 된대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 신용이 얼마나 좋은데. 미자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맥이 있잖아요. 은행장님들한테 전화 좀 해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보. 뭔가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큰 힘이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미자는 손을 휘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사마식품 회계팀장이 상철 대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상철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동자금이 부족합니다. 거래처 외상값도 못 받고 있고 납품업체들도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직원 월급을 못 준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회계팀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철 대표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일단 절반만이라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름 후에 주는 걸로 하죠. 회계팀장이 나간 후 상철 대표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정말요? 회사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무역 상무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무역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상무님,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역은 직원들의 질문 공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무님도 모르신다고요?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뭔가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하지만 무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마식품 학교 급식 납품 과정에서 품질 검사 누락 의혹.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유통기한 조작 정황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상철 대표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여보, 이건 오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 없잖아요. 하지만 상철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품질 검사를 대충 넘어간 적이 있었던 거요. 그때 일이 지금 터진 건가? 그날 밤 상철 대표 집 우편함에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한 장 들어왔습니다. 제1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파티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상철 대표는 초대장을 보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여보, 이것 봐요. 뭔데요? 제1은행 파티 초대장이에요. 은행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정말요? 그럼 그때 직접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미자도 희망을 발견한 듯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장 준비해야겠어요.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요. 미자는 벌써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 그 파란색 명품 드레스 있잖아요. 그거 입어야겠어요. 여보, 지금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제대로 차려입어야죠. 우리 격이 떨어져 보이면 은행장님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상철 대표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성 회장의 집에서는 미소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마식품 경영 악화 심각. 직원 임금 체불 시작. 뉴스 화면에 사마식품 본사가 비쳤습니다. 미소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혁 씨는 괜찮을까?
그때 대성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게 다 아빠가 하신 건가요? 미소야, 아빠는 그저 사실을 드러나게 했을 뿐이란다. 저 회사는 원래 문제가 많았어. 하지만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준비하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대성 회장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후면 제1은행 파티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제1은행 창립 6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미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파란색 명품 드레스를 꺼내 입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때요? 제대로 차려입었죠? 미자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요, 잘 어울려요. 상철 대표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은행장님을 꼭 만나서 사정을 말씀드려야 해요. 알았어요, 여보. 두 사람은 벤츠를 타고 여의도에 있는 제1은행 본사로 향했습니다. 한편 대성 회장의 집에서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미소야, 오늘 아빠랑 같이 가줄래? 네, 아빠. 근데 어디 가는 건데요? 은행 파티야. 대성 회장은 수수한 검정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품은 아니었지만 고급스럽고 품이 있어 보였죠. 미소도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오후 6시 제1은행 본사 1층 로비는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상철 부부는 초대장을 제시하고 파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은행장님 어디 계세요? 미자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가가기가 어렵네요. 은행장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듯 했죠. 일단 저쪽에 가서 기다려봐요.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서 기회를 엿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제1은행 은행장이 직접 입구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철 부부는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대성 회장과 미소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 회장은 자연스럽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이쪽 귀빈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장은 대성 회장을 파티장 가장 좋은 자리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상철 대표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설마. 미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대성그룹 회장님이시지? 맞아요. 언론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데 오늘 직접 오셨네요. 제게 서열 5위 안에 드는 분이잖아요. 은행장님이 저렇게 모실 만도 하죠. 미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대성그룹 회장이라고요?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상견례 날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저 사람 짓이었어.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것도, 은행 대출이 막힌 것도, 모든 것이 대성 회장의 개입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상철 대표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은행장이 사진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기념사진 한 장 남기시죠. 그러시죠. 대성 회장은 재계 인사들과 함께 파티장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진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철 부부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대성 회장이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대성 회장은 잠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미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못 있겠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저 사람이 우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자는 상철 대표의 손목을 잡고 황급히 파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미자는 차 안에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저놈 때문이야. 여보, 일단 집에 가요. 이러고 있으면. 닥쳐요. 미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직접 끝장낼 거예요. 여보, 무슨 소리를. 미자는 남편을 밀치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상철 대표가 차 문을 잡으려 했지만 미자는 이미 차를 후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려요. 방해하지 마요. 미자는 차 시동을 건 채 주차장 출구 쪽에서 대기했습니다. 대성 회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였죠.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대성 회장과 미소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파티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미소야. 이제 집에 가자.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하며 걸어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자의 차가 갑자기 전조등을 켜며 엔진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빠. 미소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소리쳤습니다. 죽어. 다 내 때문이야. 미자가 절규하며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차는 무서운 속도로 대성 회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미소야. 대성 회장은 순간적으로 딸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쾅.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대성 회장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아빠. 아빠. 미소의 비명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성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미소는 울부짖으며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입니다. 사고 장소가 어디십니까? 누군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1은행 본사 지하 주차장입니다.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빨리 와주세요. 불과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분, 의식 있으십니까? 응급구조사가 대성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성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죠. 아빠. 정신 차리세요. 미소는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비켜주세요. 응급처치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채우고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타시죠.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한편 사고를 낸 미자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경찰이 차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미자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난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했어요. 미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나요. 손 놔요. 미자는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연행되었죠. 상철 대표는 멀리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는 무릎이 꺾이며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CT 촬영 먼저 하고 신경외과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의사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는 응급실 밖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옷도 피투성이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환자분은 지금 CT 촬영 중입니다. 곧 수술 들어가실 것 같으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수술실로 올라갑니다. 2개 꼴골절과 뇌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잘 되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미소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죠. 미소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시 뉴스에서는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대성그룹 대성회장이 제1은행 본사 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가해자는 중견식품회사 사마식품 대표의 부인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미자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자 씨, 왜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 했어요. 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시도한 겁니까? 전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우리 거래처를 다 끊고 은행 대출도 막고 우릴 파산시키려고 했어요. 그렇다 해도 살인을 시도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증거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요. 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죠.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고의적 범행입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 대표가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제 아내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면회실에 앉은 미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미자가 울먹였습니다. 상철 대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요. 뭐?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회사도 가족도 다 무너졌어요. 여보, 제발. 서명해 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상철 대표는 차갑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미자의 절규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지만 상철 대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마식품 사무실, 무역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직원 한 명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무역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무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에서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사마식품 주식회사, 부도 처리 및 파산 절차 개시. 회사는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한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에서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괜찮으신 거예요? 미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는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대성 회장의 병실로 비서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사마식품 인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전원 고용 승계 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지시하셨습니다. 미소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제 마지막 막이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대성 회장은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빠. 미소가 기쁜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미소야. 아빠 때문에 많이 놀랐지? 아빠,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응, 이제 괜찮단다. 대성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오래 누워 있었으니 이제 일어나야지.
대성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미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미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는 수감복을 입은 채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죠. 검사 측 구형하십시오. 피고인은 명백한 고의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재범 위험도 높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15년. 미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변호인 측, 최후 변론하십시오. 미자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하시겠습니까? 대성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용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대성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미소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먼저 악의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뿐입니다. 미소의 침착한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미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15년이요? 15년이라고요? 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피고인은 극도의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재범 위험이 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불공평해. 미자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철 대표는 무역과 함께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는 게 맞을까요? 무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선 새 출발이 어렵다. 미국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는? 내 어머니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각자 책임을 져야지. 상철 대표는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성그룹이 사마식품을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직원 전원의 고용은 승계되며 임금 체불분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비서실장의 발표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마식품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정말요? 고용이 보장된다고요? 임금도 다 준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죠. 다음 날 대성 회장이 직접 사마식품을 방문했습니다.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회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성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능력과 열정으로 이 회사를 일궈온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이곳에서 다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대성 회장이 미소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특혜는 없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실력으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아빠. 미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소는 직원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이제 이사 직급까지 올랐습니다. 특혜가 아닌 순전히 실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죠. 미소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합시다. 미소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소는 거래처와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한강식품기획팀장 정우진입니다. 상대 기업의 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정우진은 미소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사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미소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소는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한 통의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무역이었습니다. 미소 씨,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전 미국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때 일을 후회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죠. 미소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미소는 메일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말 대성 회장과 미소는 회사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잘 해내고 있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다. 네가 해낸 거야. 아빠는 기회만 줬을 뿐이지. 고마워요, 아빠. 미소야, 이제 내 앞날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대성 회장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여주교도소. 미자는 작업장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늙은 애. 한 재소자가 미자를 불렀습니다. 저요? 그래, 너 말이야. 재벌 코스프레 했던 년 맞지? 다른 재소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전 그런 적 없어요. 이리 와봐. 재소자들이 미자를 에워쌌습니다. 감히 사람을 깔봐. 돈 좀 있다고. 한 재소자가 미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야, 놔주세요. 여긴 밖이랑 달라. 네가 누군지 따지지 않거든. 다른 재소자들도 하나둘 가세했습니다. 때려, 저런 년은 혼내줘야 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미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미자가 울부짖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교도관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례와 폭력으로 대한 대가.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